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로이행 교육센터의 김인숙입니다. 박재입니다. 네, 대표님 오랜만인 것 같으네요. 그러네요.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노인의 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리고 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었는데, 그렇죠.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저희가 두 가지 이야기를 못한 게 있어요. 네, 노화로 인한 생식이나 신경계의 변화와,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었지만 임플란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뒤로 미루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어떤 거 먼저 하시는 게 좋겠어요? 임플란트가 궁금하네요. 그럴까요? 네. 네, 그럼 임플란트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네. 자, 임플란트는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나무를 하나 심는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나무를 하나 심을 때 잘 생각해 볼게요. 나무를 톡 잘라서 그것만 와서 우리 마당에 심나요? 아니죠. 그렇죠. 뿌리까지 같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네. 뿌리가 와서 나무를 심으려고 하면 흙을 파야 합니다. 네네. 그렇죠. 흙을 파고 적당한 길이의 흙을 파고, 그 다음에 나무를 심은 뒤에 네. 흙을 이렇게 다듬어주는 작업을 하죠. 네. 그거를 구강내로 가져와 볼게요.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잇몸뼈가 있고, 이 잇몸뼈를 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근골격계에 손실이 오기 때문에 뼈가 얇아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나무를 심을 수 있는 뼈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인공뼈를 심어야 된다, 갖다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치족을 맞습니다. 네. 전문 용어 좋습니다. 네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정도의 크기의 나무를 심으려고 하는데, 뿌리를 넣을 수 있는 흙 자체가 없으니까 흙을 가져와서 심는다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흙이 튼튼한 데서 자란 나무와 흙이 튼튼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모래 위에 있는 나무와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게 더 잘 자랄지. 그리고 우리 구강내는 끊임없이 일을 하고 있어요. 얘기를 할 때도 계속 부딪히게 될 거고, 음식을 씹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뿌리 자체가 튼튼하게 밑에서 잘 지지대 역할을 해줘야지 오래오래 잘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없으니까 이제 많이 뼈를 추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치과에서 돈을 받아 먹으려고 뼈를 이식하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하고 더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라는 거는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뼈값이 사실 굉장히 다양하죠. 예를 들면은 제가 이사님 뼈에 있는 뼈를 가지고 와서 구강내에 심는다. 네. 그러면 완전 좋겠죠. 네. 내 뼈에 있는 것을 내 몸에 심으니까 부작용도 없을 거고, 튼튼하게는 이로 말할 수 없을 거고. 그게 자가골입니다. 비쌉니다. 내 몸에 있는 뼈를 내가 채취해야 되니까 번거롭고 비싸다는 게 있고요. 네네. 두 번째는 우리 뼈와 유사한 제일 유사한 게 돼지거든요. 네. 돼지뼈를 가지고 오는 거. 그게 동종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유사하다고 해서. 그게 조금 더 값이 나갑니다. 나머지는 이제 여러 가지 식물이나 동물뼈도 조금 취약해서 여러 가지 합성골을 심는 거. 그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가장 싼 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뼈도 약간 등급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가격 차이가 있는 거지, 치과에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네. 이제 부작용도 아마도 내 몸에 있는 내 뼈를 심으면 굉장히 부작용이 적을 거고, 네. 동종골 역시 부작용이 굉장히 작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합성골은 이 두 가지에 비해서는 부작용이 조금 더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돈을 많이 줘야 되네요. 예, 그런 건 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심어놓은 나무가 튼튼하다고 생각하시면 아깝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무를 심었어요. 네. 심었는데, 사실 우리 치아는요, 치아가 이렇게 똑 서 있으면은 옆에 잇몸뼈도 있고 잇몸도 있겠지만 치주 인대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왜 팔을 이렇게 움직이려면 여기에 인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똑같습니다. 그래서 치아도 약간씩 움직이면서 자기의 자리를 잡아가고 자기의 역할을 하는데, 임플란트는요, 내게 아니에요. 그쵸. 그쵸. 기계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 치주인대가 없습니다. 없는데, 여기서 오는 문제가 뭐냐면,
유동성 있게 많이 움직이지 못해요. 내 치아가 움직이는 것만큼 이 임플란트는 움직이지 못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씹는데 조금 미끌거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치조골이 있으면서 약간 유동성 있게 움직여주면서 씹어주고 음식물이 안 끼게 해주는 역할이 있는데 임플란트는 그 치조골이 없기 때문에 음식물이 잘 끼어요. 그래서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임플란트 하신 분들이 굉장히 한두 개 하신 분들이 오히려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뭐만 먹으면 끼어가지고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그거는요 임플란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뭐 치과에서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건 특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감수를 하고 가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관리를 하시면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조금 낮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잇몸 사이에 음식물이 끼어서 그거를 놔두면 당연히 염증이 되겠죠. 네. 근데 그걸 빨리 잘 관리를 하게 된다면 염증이 덜 생기는 겁니다. 사실 임플란트는 티타늄이라고 하는데 금속 재질이죠.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 자체만으로 병이 생기진 않습니다. 아, 네네. 대신에 임플란트를 둘러싸고 있는 잇몸뼈라든지 아니면 잇몸에 병이 생겨서 임플란트가 이상이 오는 경우가 98%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플란트 자체는 네네.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임플란트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임플란트가 잘못될 확률은 0.2%밖에 안 돼요. 일단 관리가 최우선이다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둘러싸고 있는 잇몸에 문제가 와도 사람들은 임플란트가 잘못됐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임플란트가 아니라 잇몸 문제이기 때문에 치과 가시면 충분히 치료나 케어로 인해서 좋아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꼭 알고 가셔야 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플란트를 사실 우리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은 한두 개 하는 건 거의 이렇게 많이 없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좀 여러 개를 하시게 되는데 요즘에는 뭐 임플란트를 한 4개, 5개 정도 끼우시고 틀니처럼 위에 장착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렇게 되면 접착력은 굉장히 좋아집니다. 임플란트 위에다가 나사를 꼽는 게 아니라 특수 자석을 연결하기 때문에 굉장히 착용감이 좋고 그렇죠. 착용감은 좋고 이렇게 씹기에는 좋은데 사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씹는 것보다는 돌려가면서 먹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조심해 주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또 불편함이 오시게 되는 거고 임플란트가 계속 내가 이 임플란트를 한 번 했다고 치과를 안 가도 될까요?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하니 자주 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자주 안 가게 되죠. 그쵸. 자주 안 가게 사실은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치과에서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치과 체어에 누운 거는 1년에 한두 번 정말 아프거나 불편해서 아니면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럴 때 필요한 게 잇몸 마사지입니다. 특별히 임플란트 하신 분은 잇몸 마사지만 잘해줘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잇몸 마사지라는 게 엄청 거창하고 귀찮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요새 집에서 소위 말하는 옛날에 그 전원일기에 나오는 바가지로 물 퍼서 샤워하시는 분 계실까요? 안 계시죠? 그렇죠. 그런 분들만 아니라면 샤워기에 나오는 것을 조금 물살이 세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샤워기 내에서 나오는 수압도 있지만 이렇게 조절을 해가면 조절하면 조금 세게 할 수 있으면 조금 세게 나오는 물살에서 잇몸을 살짝 스치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잇몸 마사지 효과가 좋아요. 아, 그러면 우리가 샤워할 때 나오는 그 샤워기의 수압을 이용해서 네. 잇몸에 이제 잇몸으로 쏘아서 그렇죠. 그걸 마사지로 이용한다는 거죠? 네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잇몸 마사지를 샤워기로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앞쪽만 하시더라고요. 아,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잇몸은 안쪽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조금 불편하고 모양이 조금 이상하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혼자 샤워하실 때 하라고 제가 권해드리는데 안쪽도 다 하셔야 됩니다.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근데 잠깐 1, 2분 그것만 투자하면 훨씬 더 좋으니까 안쪽에도 꼭 마사지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바이고, 그래도 그래도 잇몸이 나는 너무 약해, 어릴 때부터 약했어 라고 하시는 분은 손가락이 2개 있죠. 아빠 손가락과 엄마 손가락을 가지고 이렇게 작은 꾹꾹 눌러주라는 말씀. 마사지 하듯이 꾹꾹 눌러주시면 되시는데, 똑같이 아빠 손가락이 바깥에 입술에 대었다면 한 번은
아빠 안쪽으로. 손가락이 한쪽으로 가서 작은 왜냐면 아빠 손가락의 힘들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작은 꾹꾹 눌러줄 때도 번갈아 가면서 하시면 훨씬 좋고요. 굳이 오른손만 사용 안 하셔도 돼요. 오른손 왼손 다 편하실 대로 다 사용하시면 되고 양손 다 같이 사용하시면 훨씬 시간이 줄어들겠죠. 그것만 하셔도 잇몸에 굉장히 좋은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치과를 한 번 세 번 갈 거를 한 번으로 줄일 수는 없지만은 세 번 갈 거를 두 번으로 줄일 수는 있습니다. 네, 좋은 정보네요. 네, 임플란트를 하시는 경우에는 임플란트는 사실 우리가 관리할 거는 이 잇몸 마사지가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에 대한 거는 전문적인 의사한테 맡기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좀 집에서 관리를 해주십사 하고 좀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말씀처럼 실질적으로 샤워기로 잇몸 마사지를 하는 건 사실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혼자 있는 공간에서 뭐 입을 이렇게 벌리든 저렇게 벌리든 그게 뭐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네네. 그래서 임플란트가 아니라 임플란트 주위에 잇몸만 잘 관리하셔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정말 뭐 반평생, 50년, 뭐 1년 평생 사용할 수 이 정도는 아니겠지만 잇몸으로 인한 병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네, 우리가 기본적으로 태생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치아가 약하신 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럼 이런 분들도 이렇게 마사지를 하고 하면 조금은 효과를 볼 수 있겠다. 훨씬 좋아집니다. 우리의 근육들도 마사지하면 좀 잘 풀리는 것처럼 잇몸도 근육과 피부가 다 함께 있거든요. 그래서 잇몸도 좀 잘 만져달라고 수시로 만져주면 사실 밖에서 만지면 조금 더럽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잘 안 만지시는데 얘도 근육이다 생각하고 잘 만져주시면 훨씬 더 편안하게 오래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 생각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것 같아요. 네네네. 뭐 어깨가 아플 때는 이렇게 뭐 마사지를 하지만 잇몸을 이렇게 마사지를 한다는 거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것 같은데 사실은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틈틈이 혼자 있는 시간에는 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잊지 말고 오늘 한번 꼭 저희 영상 보면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다 하겠다는 것 중에 하나 남았죠. 네. 다음 시간에는 생식계와 뭐 이런 안쪽의 내장 쪽으로 해서 장기 쪽으로 해서 한번 노화에 대한 특성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